자, 여러분 어때요? 영상 조금 잘 봤나요?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거를 간략하게 조금 줄여놓은 그런 영상인데요. 자, 그거랑 관련해서 인간 소외 보면은 공장 근로자들이 나왔어. 그래서 기계처럼 특정한 작업만 반복합니다. 나사를 조이는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완전 뭔가 인간이 자신이 생각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처럼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생각 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일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만족감과 성취감 같은 건 없이 그렇게 일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인간 소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네 가지의 노동 소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계화, 산업화, 자동화되는, 그래서 인간이 기계 부속품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의 소외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동 생산품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노동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노동자는 이제 장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화 이전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장인이야.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본인이 결정하고 과정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독하면서 좀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생산 과정이 하나하나 쪼개지는 파편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해진 단순 작업만 하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자신이 생산 과정을 스스로 지배하고 감독하지 못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지도 못해. 그냥 효율적으로 나사 조이기 하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해요. 즐겁고 창조적이어야만 하는 노동이 지루하고 힘들게 변해버린, 그래서 느껴지는 소외를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타인 또는 동료 작업자로부터의 소외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은 동료 작업자랑도 친하고 동료 작업자랑 협력해서 일하고 생산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까?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어떻게 앞질러서 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쟤보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인 또는 동료 작업자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적 소외 또는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유적인 존재가 뭐예요? 인간은 어떤 특정한 종류라는 의미거든. 인간은 어떤 종류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인 본질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이 종류 안에서 건전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본질을 갖는데 분업에 의해서 이런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가 되고 사회의 기계적인 부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타나는 소외를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약간 사회학 맛보기라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라는 점도 있어요. 다른 업무자랑 도움을 주고받거나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내 일만 하는 거야. 나사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업화와 기계화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가 악화되고 저 사람이 일을 잘하건 말건 상관없어. 그냥 내 일할 거 다 하고 내 일할 거 효율적으로 해서 내 돈 받아가면 끝이야. 이런 무관심 현상이 횡행하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나요. 점점점 더 뭔가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나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쟤보다 조금 더 잘해야겠다.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이런 경쟁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면서 타인이나 사회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역 공동체를 조금 회복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공동체 주택을 건설하는 것 역시 방안으로서 나오는데요. 공동체 주택에 관련된 거는 우리 올리드 71쪽에 보면 나옵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 전략하면서 공동체 주택과 관련된 자료 읽어보시고요. 마을 공동체를 조금 더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역시 좀 인간들이 소외되고 서로 이기주의적이고 이렇게 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파편화돼서 떨어져서 그래서 고독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에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죠. 각종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거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산업화 도시화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불평등 문제, 인간 소외, 이기주의 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또 환경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 절약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큰 해결 방안 중에 하나랍니다. 쌤이 대학 다닐 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 회비는 안 내면서 이 학생 회비로 개최되는 각종 학교 축제나 시험 대비 간식 이벤트나 이런 거에는 진짜 빠짐없이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는 지향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심고 사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확인 문제 꼭 풀어보고요. 시간을 내가지고 실력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이 난다는 거 아니까 실력 문제, 고난도 문제도 시간 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올리드랑 교과서도 빼놓지 않고 잘 읽어보시기.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